엑셀의 함수 활용법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강의입니다. 앞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주요 함수들의 사용법, 주의할 점, 실무 응용 사례 이런 내용들을 차례차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첫 시간인데요. 함수란 것이 무엇인지, 함수식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이런 개요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함수라고 하는 것은 수학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함수라는 용어가 수학에서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수학을 잘 해야 함수도 잘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엑셀 초급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전혀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이 엑셀의 함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TV나 에어컨, 가스레인지 이런 편의 도구들이 있죠. 이런 기구들 다루듯이 사용하시면 되는 것이 바로 엑셀의 함수입니다. 일종의 편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복잡하고 어려운 계산은 엑셀이 알아서 해주고요. 우리는 계산할 내용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적절한 부분에 적절한 내용을 지정해줘야만 바르게 동작하겠죠. 이 점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함수식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함수식은 등호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함수 이름이 등장하죠. 그 뒤에는 소괄호가 있습니다. 그 안에다가 우리가 계산 작업할 내용을 지정해주면 되는데 괄호 안에는 현재 쉼표가 2개가 있죠. 내용을 3종류로 입력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입력하는 내용, 이것 하나하나들을 바로 인수라고 부릅니다. 즉, SUMIF라고 하는 이 함수는 인수가 3개 필요하다는 뜻이 되겠죠. 인수가 몇 개 필요한지는 함수들마다 다릅니다. 인수가 2개만 필요한 함수도 있고요. 4개 필요한 함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아예 인수가 필요 없는 함수도 있습니다. 이런 함수들은 그냥 소괄호만 열고 닫아서 마무리해줘도 바르게 동작합니다. 결국 2가지를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함수식의 시작은 등호로 하고 인수들의 구분은 쉼표로 한다. 이 2가지를 유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함수식을 작성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2가지 중에서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 직접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결과를 표시하기 원하는 셀에다가 직접 등호로부터 시작하는 함수식을 타이핑해서 입력합니다. 만일에 셀에다가 직접 입력하기가 애매할 경우에는 해당 셀을 먼저 클릭한 다음에 수식 입력줄로 옮겨가서 그곳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둘째, 함수 마법사라는 것을 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함수 마법사를 불러내는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을 클릭하면 함수 마법사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서 함수를 선택할 수도 있고 함수 인수창이 나타나면서 간단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수가 몇 개나 필요한지 그리고 그 인수를 어떤 형식으로 입력해야 되는지 간단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초급자분들에게 유용한 방법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쓰는 함수는 20여 개, 적게는 10개 내외 정도이기 때문에 굳이 함수 마법사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직접 작성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몇 번 쓰다 보면 익숙해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본 강좌에서도 앞으로 함수 마법사를 통하기보다는 직접 입력하는 방식을 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수식 구성법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이제 직접 엑셀 화면으로 옮겨가서 실습을 해보면서 함수라는 것이 어떻게 동작하며 어떤 용도로 쓸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한 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문 일과, 품목, 수량 총 3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표죠. 주문 일자별로 각 품목별 주문 수량이 정리가 되어 있는 셈이 되겠죠. 먼저 수량의 합계를 구합니다. 더하기 작업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사과 주문의 횟수를 구합니다. 이 말은 품목 중에서 주문이 사과인 경우에 횟수가 몇 번이 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 말은 품목 데이터 값 중에서 사과라고 하는 값이 입력되어 있는 것이 몇 개가 있는지를 알아보시면 되겠죠. 세 번째, 이번에는 사과 수량의 합계를 구합니다. 품목이 사과일 경우에 수량의 합계값을 구합니다. 10 더하기 15라고 하는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작업을 함수식을 사용해서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작업부터 시작해보죠.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는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아직 모르셔도 됩니다. 어차피 앞으로 이어지는 강의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그저 엑셀에서 함수들이 어떻게 동작하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작성하며 어떻게 편리한 기능을 하는구나, 이 정도 수준에서만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작업에서는 수량 데이터 값의 전체 합계를 구하는 것인데요. 결과를 구하기 원하는 셀에다가 직접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을 먼저 선택해보죠. 등호부터 입력해야 한다고 했죠. SUM이라고 하는 엑셀의 대표적인 함수가 있습니다. 합계를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함수 이름을 작성한 다음에 소괄호를 열어줘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합계를 구할 범위를 전체 드래그해서 선택합니다. 소괄호를 닫고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함수식을 완성할 때는 키보드 엔터키 눌러주시면 됩니다. 수량 데이터 값 전체 합계가 바로 90이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만일에 sum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수식으로 직접 입력해서 계산을 하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작성해야 되겠죠. 첫 번째 값 입력하고 더하기, 그 아래 값 입력하고 더하기, 또 그 아래 값, 이런 식으로 전체 값을 차례차례 더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함수를 사용한다면 이렇게 아주 쉽게 더하기 작업을 마무리할 수가 있죠. 계속 작업해 볼까요? 두 번째, 이번에는 사과의 주문 횟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품목 데이터 범위에서 사과라고 하는 값이 몇 개가 있는지를 알아보면 된다고 했죠. 사과여야 한다,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함수로 countIf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세워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해당 셀에다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결과를 구하기 원하는 셀을 클릭한 다음에 수식 입력줄로 옮겨가서 작성하는 방법을 선택해보죠. 역시 등호로 시작합니다. countIf라는 함수를 쓰기로 했습니다. 역시 소괄호 열고요. 함수식을 이렇게 작성해 나가다 보면 조그마한 네모 상자가 뜨죠. 함수 이름이 나타나면서 이 함수의 인수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조그마한 안내문이 뜹니다. 이것을 스크린 팁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어질 강의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영문으로 나타나는 이 스크린 팁을 잘 보시면 좀 더 함수식을 수월하게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참고만 해주시고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총 2개가 있죠. 이 함수의 인수가 2개가 된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인수로 조건을 지정할 전체 데이터 범위를 선택해 주십시오. 품목 데이터 범위에서 사과라고 하는 값을 찾기로 했죠. 품목 범위 전체 선택합니다. 첫 번째 인수를 이렇게 작성했다면 인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인수들 간의 구분을 나타내는 기호 쉼표를 입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두 번째 인수로 넘어가죠. 조건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사과라고 하는 값이 입력되어 있는 셀의 개수를 구하기로 했죠. 직접 겹다운표와 함께 사과라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수식을 이제 마무리하시면 되는데 키보드 엔터키를 사용해 주셔도 되지만 왼쪽으로 가보시면 이렇게 입력이라고 하는 체크무늬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보십시오. 수식이 마무리되면서 2가 바르게 표시되죠. 품목 데이터 범위에서 사과라고 하는 값이 입력이 되어 있는 셀의 개수는 바로 2개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끝으로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과 수량의 합계라고 되어 있네요. 품목이 사과일 경우에 수량의 합계값을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10 더하기 15, 25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 수식에서는 셀에 직접 입력했고요. 두 번째 수식에서는 수식 입력줄에서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이번에는 함수 마법사를 활용해보죠. 리본 메뉴에서 수식 탭으로 가십시오. 맨 왼쪽을 보시면 함수 삽입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아니면 수식 입력줄 왼쪽을 보십시오. 역시 똑같은 형태의 버튼이 있죠. 이 버튼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눌러주시면 됩니다. 함수 삽입 버튼 눌러보죠. 함수 마법사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함수를 선택하고 인수를 작성하고 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인데 SUMIF라고 하는 함수를 찾아야 되겠죠. 중간쯤에 범주 선택이라고 되어 있어서 범주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SUMIF라고 하는 함수는 수학 삼각이라고 하는 범주에 속해 있는데요. 만일에 검색하려고 하는 함수가 어떤 범주에 속해 있는지를 모른다 할 경우에는 모두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선택하십시오. 엑셀에서 제공하는 모든 함수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알파벳 순으로 검색해 주시면 되겠죠. S로 시작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좀 더 내려가서 여기 있습니다. SUMIF라고 하는 함수가 있죠.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이제 함수 인수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인수를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빈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죠. 총 3칸이 있습니다. 즉 SUMIF 함수의 인수는 총 3개가 된다는 뜻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작성하십니다. 첫 번째 인수 선택하고 아래를 읽어보십시오. 조건에 맞는지를 검사할 셀들이다 라고 간단한 안내문이 있죠.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수로 조그맣게 생긴 네모 상자 이 부분을 클릭해 보십시오. 그러면 함수 인수 대화 상자가 작게 줄어들면서 범위를 선택하기 용이하게 되어 있죠. 첫 번째 인수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건을 지정할 범위인데요. 품목이 사과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품목 데이터 범위 전체를 선택해 줘야 되겠죠. 그런 다음 다시 해당 버튼 눌러보시면 함수 인수 대화 상자가 다시 나타나고요. 첫 번째 인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인수로 넘어가죠. 더할 셀들의 조건을 지정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조건을 지정해 달라는 뜻이 되겠죠. 바로 앞선 식에서 우리는 count if 함수에서 두 번째 인수에 사과라고 직접 타이핑을 했었죠. 그 비슷하게 작성하십시오. 사과라고 해서 겹다운표 없이 그냥 작성만 해주신 다음에 세 번째 인수로 넘어가면 겹다운표는 이렇게 자동으로 붙습니다. 아주 편리하죠? 세 번째 인수, 이제는 합을 구할 셀들의 범위를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인수와 두 번째 인수에서 조건을 지정해 주었다면 세 번째 인수에서는 이제 합계를 구할 범위를 지정합니다. 수량의 합계를 구하기로 했으므로 수량 데이터 범위 전체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 다시 함수 인수 대화 상자로 돌아와서 확인해 보면 총 3개의 인수 부분이 모두 작성된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눌러보시면 바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25라고 하는 값이 바르게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총 3가지 방법으로 함수식을 작성해 봤습니다. 셀에다가 직접 입력했고요. 두 번째는 결과를 표시하기 원하는 셀을 클릭한 다음에 수식 입력줄로 가서 내용을 완성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에서는 함수 마법사의 도움을 받아서 대화 상자의 진행 순서에 맞춰서 작성을 했었죠. 저는 이 중에서 두 번째 방법, 수식 입력줄에서 내용을 작성하는 방법을 앞으로 강의에서 주로 선택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실무에서 수식을 작성하다 보면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수식이 길어져도 뒤에 있는 셀들을 가리지 않고요. 그리고 엑셀의 함수에 대해서 좀 더 익숙해졌을 때 중첩 수식이라고 하는 아주 길어지는 수식을 작성할 때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죠. 함수식의 작성 방법, 기본적인 형태를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함수들을 선별해서 개별적인 함수 사용법들을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